안녕하세요. 책과 영화 이야기 나누는 책 읽는 시네필 선아입니다. 오늘은 영화 이야기 나눌 건데요. 유년 시절에 봤던 영화 중 가장 재밌게 본 영화 4편을 추천드릴 거예요. 옛날 영화이긴 하지만 지금 봐도 꿀잼인 영화를 준비했으니까요. 안 보신 분들은 오늘 소개와 함께 영화를 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영화는 조 존스톤 감독님의 주만지입니다. 정말 진짜 재밌게 본 영화예요. 영화가 이렇게 재밌는 거구나를 알게 해준 영화기도 하죠. 제 기억으로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 TV로 봤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에 비하면 TV가 굉장히 작은데도 불구하고 이 영화를 보면서 압도당했던 기억이 있어요. 판타지 액션 영화 중에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화인데요. 영화는 주디와 피터가 나옵니다. 고모의 다락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서 들어가 보니 주만지라고 쓰여있는 게임판을 찾게 되죠. 주만지라는 게임은 평범한 게임이 아니었는데요. 주디와 피터가 게임을 시작하자 온갖 기괴한 일이 벌어지죠. 거기에 26년 전 주만지 게임을 하다 게임 속에 갇혀버린 알렌까지 나타나며 상황은 더욱 급박하게 돌아갑니다. 과연 이들은 게임을 끝낼 수 있을까요? 제 상상력을 자극시킨 영화예요. 이 영화를 통해서 제가 무엇이든 상상하게 되었거든요. 아마 주만지를 본 분들은 많을 것 같아요. 이 주만지는 게임을 할 때마다 이 동물부터 인간까지 진짜 온갖 기괴한 것들이 나오는데 그게 정말 신선했어요. 모기도 막 그냥 모기가 아니고 이 유리창을 뚫어버릴 정도로 강력한 정말 무시무시한 모기가 나오고요. 집을 통째로 삼킬 듯이 무성하게 자라나는 나무면 거기에 사냥꾼이 나오는데 그 사냥꾼도 일반적인 사냥꾼이 아니어서 굉장히 무서웠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저한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거든요. 그리고 이 영화는 저에게 영화로서의 영화를 보면서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해준 첫 번째 영화예요. 너무 몰입해서 보다 보니까 제가 그 속에 있는 것 같았고 그러다 보니까 영화를 보고 나서 좀 온몸이 쑤시는 거예요. 너무 집중해서 영화를 보다 보면 좀 숨도 잘 안 쉬고 몸에 힘을 주면서 보게 되잖아요. 그만큼 몰입해서 본 영화였죠. 거기에 각자의 사연으로 또 상처를 받은 인물들이 이 게임을 통해서 그리고 이 관계를 통해서 발전해 나가는 모습 그리고 치유되는 모습을 보면서 함께 힐링되기도 했어요. 개인적으로 결말까지 좋았던 영화예요. 주만지는 리메이크돼서 최근까지도 시리즈를 거듭하고 있는데요. 이 원조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어린 시절 영화라는 판타지에 풍덩 빠지게 만들어준 주만지. 혹시 안 본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봐도 꿀잼이니까요. 꼭 보길 추천드릴게요. 두 번째 영화는 마크 워터스 감독님의 퀸카로 살아남는 법입니다. 이건 중학교 때 봤던 기억이 있는데 그 당시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들이 너무너무 예뻐서 반했죠. 린제리 로안, 레이첼 맥아덤스, 아만다 사이프리드는 정말 공주님들 같았어요. 그리고 학창시절에는 좀 무리지어 다니잖아요. 그 소속감, 그 친밀감, 그 학생들 간의 이런 시기와 질투, 신경전 이런 것들이 표현되어 있어서 더욱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에 대한 환상이 있을 시대이기도 했고 나이이기도 했죠. 힐 신고 학교 다니고 예쁘게 꾸미고 다니고 연애도 굉장히 자유롭게 하고 이런 모습들이 거부감을 느끼게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굉장히 부럽고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영화는 아프리카에서 유년 시절을 보내던 케이디가 일리노이즈 고등학교로 전학을 오면서 시작됩니다. 케이디는 전학 첫날부터 쉽지 않은 학교 생활이 들이란 걸 깨닫게 되죠. 그 학교엔 조지나를 중심으로 학교를 장악하고 있는 퀸카 3인방이 있었는데요. 조지나의 눈에 띄게 된 케이디는 그들과 함께하면서 또래 문화를 배우게 됩니다. 아프리카에 사는 동물들보다도 더 치열한 고등학교 생활을 경험하게 된 케이디. 순탄치 않은 학교 생활을 잘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 영화를 보고 미국 고등학생들은 정말 이런 삶을 살까? 정말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학창시절에는 특히나 이 소속감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어느 그룹에 속해 있는지가 내 지위를 나타내는 것 같고 또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기도 하고요. 무단은 많이 다르지만 학생들의 심리전이나 미묘하게 갈리는 계급을 보면서 어느 나라나 학교 생활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렇게 자아가 형성되는 시기에 어떤 컨텐츠를 접했느냐가 인생에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 영화를 보면서 조지나의 인생이 참 부럽다는 생각을 하면서 봤거든요.
조지나가 분명히 잘못된 인생을 살고 있는 걸 알면서도 그 시절, 그 나이대에는 이런 조지나 같은 친구들이 부러웠던 거죠. 그래서 처음 봤을 때는 KD가 변화하는 이 과정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조지나한테 빠져들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좀 매력적인 캐릭터였는데요. 그러다가 영화가 재밌으니까 반복해서 보게 되잖아요. 이 영화를 반복해서 보다 보니까 조지나보다는 KD가 변화하는 과정이 더욱 눈에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서 저 또한 처음 봤을 때랑은 다르게 좀 더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 나이대에만 공감할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이 영화를 통해 느낀 거죠. 오랜만에 이 영화를 다시 보니까 여전히 재밌으면서도 그들이 굉장히 귀엽게 느껴지더라고요. 여전히 하이틴 영화 하면 좀 빼놓을 수 없는 영화죠. 킹카를 살아남는 법 또한 다시 봐도 재밌으니까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세 번째 영화는 피터 위어 감독님의 트루먼 쇼입니다. 이 영화는 정말 경이로워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연출할 수 있지? 배우들은 어쩜 이렇게 연기를 잘하지? 볼 때마다 정말 경이로워요. 당시에 이 영화 후유증이 있었어요. 이 영화를 보고 난 사람들은 나도 트루먼이 아닐까?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한동안 조심히 행동했던 것 같아요. 이 트루먼 쇼와 함께 이 사토라레라는 영화도 유행했었는데요. 누구는 나는 사토라레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누구는 난 트루먼이 아닐까? 막 이런 혼란을 겪었던 시기였어요. 트루먼 쇼를 보고 나서는 한동안 내 일상을 의심하게 되곤 하죠. 영화는 평범한 일상을 보내는 트루먼이 나오는데요. 평상시처럼 출근을 하던 트루먼 앞에 하늘에서 조명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고장난 라디오에선 자신의 상황을 생중계하는 듯한 소리가 나오게 되죠. 이상한 일을 반복적으로 겪게 된 트루먼은 뭔가 잘못됨을 느끼게 되는데요. 서서히 자신의 삶을 의심하게 되는 트루먼. 트루먼에겐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초반에 트루먼을 바라보는 숏이 원형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는데 뒷부분에 가면 알게 되죠. 카메라로 트루먼을 이제 찍고 있다는 거를 보여주는 건데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런 형태의 촬영 기법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이 영화를 보니까 정말 소름 돋는 장면이 많더라고요. 특히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는 아내와 트루먼이 다투는 장면에서 아내는 배우로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광고를 진행해야 했거든요. 그래서 제품 설명을 막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트루먼은 지금 이 아내와 감정을 교류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가 뜬금없이 이 제품에 대해 설명하는 아내를 보면서 정말 의아한 거죠. 이 상황과 너무 이 전개가 알맞지 않은 거죠. 아내의 이런 모순적인 행동을 보면서 트루먼은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서 정말 좀 소름이 끼치면서 자본주의 사회 그리고 트루먼이 속한 사회가 굉장히 더욱 무섭게 느껴지더라고요. 이 영화의 결말은 제가 좋아하는 영화 결말 중 하나예요. 저라면 그 문을 열고 나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알 수 없는 세계, 정말 미지의 세계로 발을 내딛는 거잖아요. 뭐가 있을지 모르고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방법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문을 열고 나가는 트루먼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에 트루먼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 상황을 헤쳐나가는 부분이 너무 감동적이었고 유쾌함을 잃지 않는 것, 트루먼의 정체성 자체를 변화시키지 않고 트루먼 그 자체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 정말 큰 감동을 받았어요. 제 핸드폰 케이스가 이거 트루먼 쇼 마지막 장면이에요. 제가 이걸 보고 있으면 용기가 나요. 극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마지막 인사를 하는 이 트루먼의 모습이 생각이 나서 저 또한 이 케이스를 보고 이 마지막 장면을 보고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단단히 마음 잡고 내 정체성을 잃지 않고 극복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케이스를 끼고 다니는데요. 혹시 아직 트루먼 쇼를 안 보신 분이라면 이 영화는 꼭 한 번은 보셨으면 좋겠어요. 명작은 정말 명작인 이유가 있거든요. 재미, 감동 모든 걸 다 잡은 영화 트루먼 쇼까지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마지막 네 번째 영화는 앤드류 아담슨, 비키 젠슨 감독의 슈렉입니다. 저는 디즈니 영화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유치원생 때부터 디즈니 영화에 빠져 있어서 막 꿈이 인어공주이기도 했어요. 그러니 이 어린 시절에 저에게 공주라는 이미지는 하얀 피부에 빨간 입술에 윤기 나는 머릿결에 가녀린 이 몸매를 가진 그런 스타일의 공주들만 있었던 거죠. 그런 저의 이런 정형화되어 있는 공주 이미지의 틀을 깨준 게 바로 슈렉입니다. 일단 재밌으니까 영화에 몰입은 하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영화가 진행이 되는 거죠. 거기에 결말까지도 전혀 예상치 못하게 끝나버려서 되게 신선한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전형적인 디즈니 사고를 깨부숴준 드림웍스에게 고마울 정도였죠. 영화는 아름다운 피오나 공주가 나오는데요. 피오나 공주는 무시무시한 용이 지키고 있는 성에 갇혀 있어요. 그럼 피오나 공주를 구하고는 싶지만 직접 나서긴 싫었던 영주는 늪지대에 사는 괴물 슈렉에게 공주를 구출해 오라고 제안하죠. 그런데 피오나에겐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있었어요. 과연 슈렉은 피오나 공주를 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피오나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오늘 준비한 4편 모두 재미와 함께 제게 영향을 준 영화들이기도 했는데 그 중에서도 슈렉이 가장 큰 영향을 줬던 것 같아요. 지금은 다양한 형태의 애니메이션이 나오지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좀 정형화된 이야기 위주로 영화가 제작되긴 했어요. 전 영화의 결말에서도 정말 충격을 받았는데요.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아는 분들이 많긴 하겠지만 그래도 스포라서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자면 결말에서 피오나의 상태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 큰 충격을 받았었죠. 그러다가 서서히 그걸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정말 제 틀을 깨부숴준 영화죠. 슈렉을 좀 일찍 만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제게 새로운 세계도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준 슈렉까지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제가 어린 시절 재미있게 봤던 영화 4편을 소개해봤는데요. 제 얘기만 하면 재미가 없죠. 여러분은 어떤 영화를 보면서 자랐는지, 그리고 어떤 영화가 영향을 준 영화였는지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린 영화는 워낙 유명한 영화이기도 하고 또 재미도 보장되어 있으니 이번 기회에 한번 보시길 추천드릴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